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우주신령과 제자들 카테고리 8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네, 먼저 만화 한번 보실까요? 빅뱅 실험입니다. 우주신령이 이제 우주가 대폭발로 시작됐다고 얘기했더니 저러고 있네. 이거 보면 지구신령이 지금 그 우주 빅뱅을 한번 재현해 보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뻔하죠. 뭐 내가 멀리 떨어지려 했잖아. 이제 지구신령이 지금 소화기로 막 불을 껐습니다. 지금 지구신령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블랙홀 만들기. 지구신령아 힘을 더 주거라. 좀 지구신령이 지금 블랙홀을 만들려고 지금 쥐어 짜고 있습니다. 별을. 이건 뭐 그냥 웃으라는 만하고요. 예. 별을 어떻게 뭐 쥐어 짜냐 뭐 이런 것 좀 묻지 마세요. 별을 빛나게 하는 것은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은 가벼운 원소들이 모여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며 에너지를 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원소들이 이제 헬륨을 만들고, 헬륨은 또 탄소나 질소, 산소를 만들고, 또 네온, 마그네슘을 만들고, 나중에 철까지 가요. 그러니까 가벼운 그걸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우라늄이나 이제 플루토늄 같은 것들이 분열돼서 점점 작아지면서 이 에너지를 내는 거를 핵 분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쪽에다 공을 굴리면 이리 내려오고, 이쪽 공은 이쪽으로 내려오고, 가장 안정된 그 핵 그 마지막 종착역이 철입니다. 철. 그러니까 철의 원소는 더 이상 핵 반응을 안 해요. 융합도 안 하고 분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핵 분열로 내려오고, 수소같이 가벼운 원소들은 핵융합으로 내려옵니다. 둘 다 똑같이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핵 분열과 핵 융합을 합해서 그냥 핵 반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핵 반응은 뉴클리어 리액션이고요. 핵융합은 뉴클리어 퓨전이고, 핵 분열은 뉴클리어 피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수소 원자가 있으면 전자가 돌죠. 실제로 입자가 이렇게 당구공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입자가 그냥 저기 있을 확률이 높은 거지, 저렇게 딱 입자가 이렇게 가장자리 지름이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입자는 거의 파동의 모임, 웨이브 패키처럼 행동해요. 근데 교육용으로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야 무거운 플러스 양성자를 가벼운 전자가 도는구나, 이렇게 쉽게 눈에 들어오니까요. 이건 교육용입니다. 헬륨은 플러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 2개, 그다음 전기를 안 띤 중성자 2개, 마이너스를 가진 전자 2개, 교육용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 우주 공간에서는 온도가 한 10,000도 정도, 그러니까 뭐 섭씨나 절대 온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섭씨 10,000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뭐 절대 온도 10,000도 그러면 또 아이고 어려운 얘기 하냐고 안 들으니까. 섭씨 10,000도가 되면 이 전자가 이제 벗겨져요. 전자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가 벗겨지니까 양성자들이, 정확히는 수소 원자 핵이죠. 양성자들이 이제 다 전자가 벗겨졌으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따로따로. 4개가 돌아다니다가 4개가 만나서 이렇게 헬륨 원자 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걸 핵융합이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핵융합은 재료는 구하기가 쉬워요. 왜? 수소가 다 핵융합 원료야. 바닷물 전기 분해하면 다 수소잖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10,000,000도로 올려야 돼요. 이거는 별이나 우주에서 그렇고, 우리 지구상에서는 1억도 이상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에너지를 꺼내려고 핵융합을 연구했더니 그 원자로 자체가 1억도가 넘어야 돼. 그 1억도는 어디서 나와? 생산하는 에너지보다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많이 커요. 그래서 실용화가 안 되고 있어요. 핵융합은 가장 거저먹는 에너지 과정인데 그 초기 조건 온도가 높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 핵융합연구원에서 K스타라는 그 인공 핵융합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그 과학자들이 그 피와 땀을 바쳐서 우리나라 그 K스타를 운영해 왔어요. 그걸 옆에서 참 지켜본 사람으로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핵 분열은 뭡니까? 원료를 구하기가 힘들어. 뭐 동위원소 같은 걸 갖다 놔야 일단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구하면 그거는 온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테이블에다 갖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막 핵 분열을 해. 그러니까 융합과 분열은 장단점이 너무 극심해요. 다시 정리할까요? 핵융합은 작은 놈들이 모이는 거, 핵분열은 큰 놈들이 갈라지는 건데 둘 다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핵융합은 원료가 지천에 널렸어. 수소니까. 근데 굉장히 고온의 원자로가 필요해요. 핵분열은 그냥 놔둬도 여기서 해. 근데 원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지구에서 쓰는 핵에너지는 핵분열 에너지예요. 아직 핵융합이 실용화되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만들면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건데,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 원자들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건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분자는 요게 두 개가 붙어서 H2라야 돼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우주 공간 성운 같은 데 들어있는 수소 원자입니다. 그런데 수소 어떤 성운이 그래서 온도가 이제 10,000도 정도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전자가 다 떨어져 나가고 양성자끼리 돌아다녀요. 그럼 이제 양성자와 양성자가 돌아다니다 보면 일단 두 개가 붙어야죠. 두 개 붙어야 네 개를 만들지. 근데 두 개가 붙으려고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플러스선 길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선 길 띄고 있으니까 밀어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어느 정도 접근하면 멀어지는 거죠. 미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세니까 이게 미는 거죠. 그래서 핵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경우에 이 두 개가 접근해 가지고 거의 달라붙을 경우에 달라붙으면 그때는 안 떨어져요. 왜? 원자력이 인계인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력이라고 하는 힘은 이게 아주 가까이 가게 되면 그때 콱 잡아요. 그러니까 원자력은 멀리는 작용을 안 해. 그러면 원자력이 이렇게 인수인계하도록 둘이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도를 올리면 돼요. 온도를 10,000만 도 이상 올리게 되면 수소 원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오니까 막 이게 전기가 밀어도 이렇게 끽 쓰면서도 붙는 거죠. 그 가까이 붙으면 핵력이 인수인계를 해서 핵융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모여서 네 개가 되고 핵융합이 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체 물리학에서는 두 가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온도 10,000도가 되면은 전자들이 다 수소 원자에서 도망가요. 이온화됩니다. 10,000,000도가 되면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만나서 핵융합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 해가 핵융합으로 빛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운데 온도가 중심 온도가 10,000,000도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10,000,000도가 안 되면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우주 초기에는 빅뱅 직후에 얼마나 온도가 높았어요? 그때도 핵융합이 일어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이 가장자리 온도는 거죽은 6,000도고 이 중앙은 한 1,500만 도 돼요. 그러니까 1,000만 도를 넘으니까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앙의 압력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 압력이 끔찍하게 높죠. 1,500만 도의 그 온도 때문에 생기는 그 기체 압력, 뭐 복사 압력이라는 게 얼마나 높겠어요? 그 압력은 별을 바깥으로 밀어내요. 막 별을 팽창시키는 거죠. 근데 별의 자체 중력, 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해 질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2 곱하기 10의 33승 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톤으로 해도 2자 쓰고 0이 27개 톤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중력은 별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죠. 중력 수축을 하게 만들고 압력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별이 안정되게 빛나요. 이 둘 중에 힘이 하나가 이기면 중력 이기면 별은 들어가는 거고 압력 이기면 별이 나가는 겁니다. 팽창하는 겁니다. 그 별이 말년에 내부 구조가 불안하면 맥동을 해요.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천문학에서 그런 별을 맥동 변광성이라고 합니다. 변광성이
주의사항은요, 별이 커지면 어두워져요. 별이 들어가야 밝아집니다. 예,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합니다. 예, 맥동 변광성이라고 그래요. 해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가 이거 굉장히 과장되게 그린 겁니다. 사실은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 작아야 돼요. 바깥에는 수소 원료가 잔뜩 있고, 근데 원료가 있어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뭐 몇천도 뭐 몇만도 뭐 백만도 돼도 소용없어요. 핵융합은 천만도가 대략 필요해요. 그냥 원료들이 쌓여 있다가 요 가운데 천만도가 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 구각, 거의 쉘이라고 그랬죠. 그 구각에서 핵융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행되고. 그다음 가운데는 1500만 도인데 그냥 만들어진 헬륨이 가운데 쌓여 있지 헬륨이 또 점화되질 않아요. 이 천만도를 점화 온도라고 합니다. 점화. 불을 딱 켜서 당기는 것처럼 천만도가 되면 딱 핵융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성운 쪽에 가운데 있다가 중심 온도가 천만도가 되면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화한 것처럼, 점화한 것처럼. 근데 가운데가 헬륨이 계속 쌓이죠. 헬륨이 무거우니까 가운데로 가라앉죠. 다음은 1억 도가 넘어야 헬륨이 다시 헬륨끼리 모여서 탄소, 질소, 산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은 탄소, 질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헬륨을 만들고 그냥 서서히 식어갑니다. 근데 훨씬 더 큰 별들, 질량이 큰 별들은 수소는 밖에 있고 그 안에 헬륨, 또 탄소, 질소, 산소의 또 구각, 네온 마그네슘의 구각, 가운데 철이, 핵융합의 종착역, 철이 가운데 쌓일 때까지 양파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여기서 중심핵은 지금 굉장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별은요, 중성자성 같은 별들은 이렇게 철과 네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남아요. 그 다음에 특히 별은 대부분 폭발하는데 이런 별은 폭발합니다. 거죽이 다 날아가고 이 철로 구성된 중심 그 핵이 남아요. 그 별은 대체로 중성자성이 되거나 블랙홀이 됩니다. 해보다 약 30배 이상 무거운 별들이 폭발하게 되면 거의 다 블랙홀을 만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에서는 블랙홀이 너무 작아서 그냥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 그 연구를 안 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블랙홀이 100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을 이제 슈바르츠 실트라는 사람이 이제 풀었는데, 우리 해 주위에서 빛이 약 2초 정도 휘어요. 각도로, 시간이 2초가 아니라 각도로 2초. 1도가 60분이고 1분이 60초니까 1도가 3600초입니다. 그러니까 1800분의 1도만큼 휘어요. 그런데 이 해가 지금 반지름이 70만 킬로미터거든요. 이 70만 킬로미터짜리 해를 줄여가지고 반지름을 3킬로미터로 만들면 빛이 휘는 각도가 점점 커져가지고 반지름 3킬로미터가 되면 빛이 빨려 들어가요. 그게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너무 작아서 블랙홀은 자연에 없어 하고 연구를 안 했는데, 결국 중성자성 같은 거 10km, 뭐 2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km나 뭐 3km나 뭐 거기가 거기죠. 그래서 다시 화려하게 백조로 태어나서 연구 대상이 됩니다. 이건 그냥 웃으라고 그린 만화입니다. 올여름은 왜 이렇게 덥냐? 그러니까 지구실령이 지금 선풍기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